됐다. 야, 이 아침에 너무 바쁘다, 야. 이거 장비 세팅하느라 이렇게 한다고. 자, 어쨌든 어디까지겠지? 자,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 우리 중학교 때 알다시피 프랑스가 먼저 조선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 배웠어요. 양요라고. 맞죠? 1866년에 일어났던 프랑스와의 전쟁이 있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서양과의 전쟁은 미국과 있었습니다. 맞죠? 미국과 있었던 이 전쟁을 갖다가 땡땡 양요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 병인 양요. 맞죠? 병인 양요하고 병인년에 일어났으니까 병인 양요가 있고, 맞죠? 신민년에 일어났으니까 신미 양요야. 자, 뭐 서양 세력이 뭐 저기 일본이라든가 중국에만 접근했던 게 아니라 조선에도 접근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동아시아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되게 막 일본을 뭐 외놈 쪽발이 뭐 이러면서 되게 비하하고 그랬지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건 맞죠. 근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아시아 무역에서 일본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유일하게라기보다 특별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난시에 배웠다시피 중요한 경제적인 기반이 됐던 거였고, 그래서 일본의 이 자원이 중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실버, 은이에요, 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은 때문에 아편전쟁이 일어났다. 은과 아편전쟁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 기억납니까? 청일전쟁, 아편전쟁 과정에서. 맞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은이 많았던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가 멕시코 은을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영국이 청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네덜란드 사람들이 왜 일본까지 갔는지 압니까? 네덜란드에는 일본에 유일하게 나가사키에 외국인이 올 수 있었는데, 그 외국 상인이 네덜란드 상인이었잖아.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했던 거. 연우 씨 기억나죠? 네, 고마워요. 기억나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 왔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 뭐 가지러 왔냐면 사실 은을 가지러 온 거야. 알겠습니까? 은이 많은 나라야, 일본이.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비중이 되게 큰데, 무역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요 사실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물건 자체가 없는 나라야. 우리가 무슨 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향신료라든가 이런 것도 나는 나라가, 우리 김치 갖다 줄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서양 애들이 김치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애들 좋아할 만한 물건 자체가 없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선은 사실 크게 한중일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늦게 이제 막 서양 애들이 접근하고 이랬었는데, 일단은 병인양요의 배경에 대해서 얘들아, 너네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프랑스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지금? 저기 황지훈 소리 같은데? 맞죠? 황지훈? 맞나? 그거 너 자꾸 잡음이 섞이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 거기 집이 맞나? 카페 같은데? 맥도날드요. 어디라고? 맥도날드라고? 네. 맥도날드에서 왜 수업을 듣고 있니? 밥 먹는다고.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필요는 없는데 되게 거기서 하루 종일 수업 들을 거예요? 집 가야 돼요. 집 가야 돼요. 아니, 아침부터 무슨 맥도날드 있니?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필요 없는데 난 궁금해서 그래. 거기 왜 있지? 밥을 거기로 먹으러 갔어? 네? 왜 밥을 거기까지 먹으러 갔다고? 갑자기 맥모닝이 땡겨서.
참 독특하다, 황지훈 씨. 집에 가서 들어라. 거기 있으면 뭐 하나 시키러 할 거다, 애들이 자꾸. 자, 너네 병인양로에 대해서 잘 정확히 중학교 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볼게. 그래서 병인양조가 왜 일어났을까? 일단 프랑스, 이게 봐봐, 이게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 자원이나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뭐 통상을 처음부터 요구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고. 프랑스에 조선에 와가지고 뭐 은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향신료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차나 도자기 비단 이런 거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때문이었냐면 이 종교 탄압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병인양요가. 자, 봅시다. 자, 이거 왜 일어났나? 자, 1866년에 이 병인양요하고 일어났던 이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인박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병인박해.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가? 이게 너네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뭔지 압니까? 천주교. 천주교는 지금의 카톨릭이죠.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 되게 독특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에는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침략의 도구로 이 종교를 전파시키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천주교는요. 성리학자들이 스스로 받아들여가지고 스스로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너네 이걸 갖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로 배웠었어요? 서학이라고 너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선교사들이 물론 와서 이게 막 전파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성리학자들이, 학자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천주교를 배워와가지고 스스로 이게 막 퍼뜨렸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주교 박해가 굉장히 큰 게 몇 번 있었어요.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병인박해입니다. 이게 1866년에 일어났었거든요. 오케이? 이게 뭔 일이냐면 자, 1866년에 우리가 이게 뭐 때문에 이 천주교 신자를 갖다 이게 대량으로 이게 처단인가? 이게 처형하게 됐냐면 이 대원군이 대원군이 당시 집권할 당시였다는 걸 알고 있겠죠. 1863년부터 흥선대원군이 등장하잖아. 근데 이 당시 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베이징 조약 기억나니?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맺었던 베이징 조약. 맞죠? 그것 때문에 우리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닫게 됐다는 거 너는 기억나니? 맞죠? 그래.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절에 러시아가 갑자기 북쪽에서 이제 국경을 맞닫고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를 갖다가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물론 뭐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러시아라 불리지 않았고 아라사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막 생각을 했던 게 이 흥선대원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서양 세력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를 갖다가 견제하려고 했었어. 처음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원군이 막 천주교 신자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아까 접대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흥선대원군의 부대 부인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 또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천주교를 갖다가 막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오히려 외교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막 이용하니까 안 그래도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양반들이 되게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왜냐면 서원 철폐라든가 맞죠? 그 다음에 뭐 경복궁 중건에 따른 어떤 원납정 강제 징수라든가 오케이? 또 뭐 있었지? 양반들이 싫어. 호포제 실시 이런 거 맞죠?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대원군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많은데 천주교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어떤 이 양반들은 대원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게다가 생각보다 흥선대원군은 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하려는 이 전략 자체가 제대로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론만 더 나빠졌을 뿐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흥선대원군이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9명을 갖다가 처단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9명의 선교사 처형 문제. 알겠습니까? 프랑스 선교사 처형이었었어요. 오케이? 자,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천주교 신자 무려 6,000명을 갖다가 처형하는 사건. 처형했던 사건. 이게 바로 병인박해라 불리는 사건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이 중에 지금 9명이 죽고 12명 중에 9명이 죽고 지금 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리델이라는 선교사였거든요. 리델. 이 사람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이 당시 프랑스 그 군대가 어디 있었냐면 텐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텐진에 머물고 있던 그 극동함대 로즈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안 그래도 2차 아펜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난지 기억나나? 2차 아펜 전쟁. 프랑스가 청나라하고 전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 선교사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맞죠? 얘들아? 듣고 있니?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나? 이게, 어쨌든,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배경 같은 것도 좀 알면 좋잖아요. 이런 건 중학교 때 얘기 안 해줬을걸요. 난 너네가 모르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자, 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 도망쳤던 리델이라는 신부가 극동함대 로즈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극동함대에 있었던 텐진에 있었던 극동함대 7척이 이제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너네가 알고 있는 이 병인양요라 불리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알겠나요? 자, 원인 여기다 적을게. 원인. 딴 거 없고 요거야. 병인박해. 자기 나라 신부들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였고, 뭐 부실은 병인박해지만 당연히 이제 통상 요구게 일어나겠죠. 통상 요구. 통상을 갖다가 요구하면서 문호도 개방하는 것도 요구하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1866년에. 맞죠? 알다시피 이 뭐 몇 번의 침략, 2번 정도의 침략 과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문수 산성. 또 어디였었어요? 문수 산성하고 그 다음에 정족 산성 이런 데서 프랑스군과 열심히 싸웠죠. 대표적인 어떤 이 당시 장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한성근 부대, 그 다음에 양원수 부대. 이 두 장군, 이 부대가 크게 활약해서 싸웠지만, 이 프랑스 군대가 뭐 근대적인 어떤 무기로 무장한 이 군대인데 조선군과 싸워서 뭐 이렇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뭐 큰 패배를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뭐 그래서 강화도가 많이 약탈당하죠. 이 당시 강화도가 어떤 곳이었냐면, 강화도는 그 천혜의 요새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게 요거 이전에는 대부분 다 저기 북쪽에서 내려오는 유목민족이었잖아요. 맞죠?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 오케이? 그래가지고 강화도 도망가려다가 붙잡혀가지고 남한산성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강화도로 많이 피신 가는 그런 어떤 천의 요새가 강화도인데, 이때는 프랑스인들이 강화도를 갖다가 많이 약탈해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프랑스에게 그 강화도가 가면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료를 많이 보관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뭐 외규장각이라고 해가지고 왕실의 어떤 서적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강화도에. 그때 이 당시에 많이 그 프랑스인들이 가져갔죠. 맞죠? 그 뭐 외규장각 의궤 같은 거. 지금 프랑스에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여 형식으로 와 있다고 들었어요. 의궤 이런 것들. 이 당시 강화도가 털리면서 프랑스에 빼앗겼던 우리 유산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던 게 1866년에 병인양요입니다. 결과, 자, 어쨌든 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군사력 증강의 어떤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고, 알겠습니까? 뭐 부대들도 다시 정비하고 이렇게 뭐 조선의 어떤 그 군대 체계를 갖다가 많이 개혁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포도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막 그러고 있었다고. 어쨌든
병인양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프랑스인들 그냥 물러납니다. 알겠어요? 물러나서 끝나게 되고 프랑스가 요구했던 이런 통상 요구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알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이제 얘들아, 이게 중국과 이 일본의 상황을 본다면 있잖아. 비교해 본다면 조선은 어떤 거냐면 의외로 이게 물론 7척밖에 안 됐었어요. 쳐들어온 게 7척이야. 알겠습니까? 7척밖에 안 된 거지만 흥선대원군은 이걸 병인양요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면은 충분히 서양 세력을 밀어낼 수 있다고,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 자신감을 준 이 전쟁이야. 영국 청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패배하고 청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경이 털리고. 물론 이때 양화진까지 털리긴 했었습니다. 양화대교 들어봤죠? 어? 뭔 소리야 또? 지훈이 소리 아니니? 지훈아? 듣고 있니? 잘 듣고 있어요. 야. 화면이 멈췄어요. 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들라고 와이파이 잘 되는 데 가가지고. 자, 어쨌든 이 병인양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서양과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알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청나라는 저렇게 패배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무기력하게 그냥 개항해버리는데 우리는 힘을 합치면 충분히 서양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뿜뿜. 오케이? 그렇게 이어진 계기가 된 거고. 자, 그러는 가운데 또 한 번에 이거는 있잖아. 사실 이건 1860년 같은 해야, 이거. 자, 이제 신미양요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신미양요. 1866년에 프랑스가 쳐들어가고 난리가 났을 때, 이때 뜬금없이 대동강에 뭔 일이, 한 배가 찾아왔어. 대동강. 대동강은 평양에 있죠. 이 역사가 좀 이렇게 막 크로스되는 장면이야,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까? 이게 연결돼요. 막 병인양요 나가지고 프랑스하고 막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대동강을 거슬러 온 한 배가 있었다고. 그 배 이름이 뭐냐면 제너럴 셔먼. 들어봤다. 제너럴 셔먼 사건 맞죠? 이게 대동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평양 맞죠? 지금 그때는 분단된 게 아니니까 뭐 같은 나라잖아, 조선이라서. 맞죠?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가 대동강에 와가지고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 시민들한테, 그때 시민 아니죠? 평양 백성들, 평양 그때 감사가 누구였는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 박규수였나? 박규수 맞지 싶은데. 하여튼 뭐 통상을 요구했던 건 아니었고 이제 물을 달라고, 물을 주시, 물론 강물 떠먹으면 되겠지만 하여튼 그거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막 접근했나 봐. 근데 이게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될 것이지 이 배의 국적은 미국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미국 배인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전쟁 나고 난리가 났을 때, 알겠습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안 그래도 감정이 안 좋은 이 상태에서 뭐 필요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내려가지고 물만 떠가고 뭐 필요한 거 가져가면 될 텐데 평양 시민들을 갖다가 괴롭혔나 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황지훈 씨,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배달의 민족입니까? 아니요. 시민족이죠. 아이씨, 농담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면 뭐 우리가 해코지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 우리 한민족이 맞잖아. 맞죠? 근데 이 미국 배가 평양에 와가지고 평양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혔나 봐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강간하고 막 그런 식으로 괴롭혔나 봐. 그럼 어떻게 해? 얘들을 갖다가 황지훈 씨 대답해볼까? 이거 어떻게 했을까? 얘네들을 갖다가 맞서 싸워야죠. 그렇죠. 이 배를 갖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야.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러니까 같은 해예요. 1866년 병인양요, 병인박해 이런 게 일어났던 이 같은 해에 미국 배가 대동강에 거슬러 와가지고 불타고 있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막 병인양요 일어나가지고 프랑스하고 연락 싸우고 있었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묻혔지. 알겠습니까? 이 사건은 묻혀버렸어요.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 미국 배인데 갑자기 이제 실종된 거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
평양은 얘들아, 평양은 그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도시야. 사실은 너네 맞잖아. 서울 위에 평양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그쪽을 많이 지나다녀요. 우리나라도 뭐 가려면 평양 지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겠지만 그 당시 외교적 길이 그쪽으로 나 있었단 말이에요. 평양을 거쳐가지고 사신들이 오고 그랬다고. 근데 청나라 사신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시커멓게 불탄 배가 하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미국에서는 이 배를 갖다가 연락 찾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왜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언제? 1871년에 미국 배 하나가 불타가지고 평양에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미국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어쨌든 제너럴 셔먼 사건은 한 몇 년 뒤에 이렇게 71년에 미국에 전해지게 되고 미국 애들이 이걸 구실로 해가지고 쳐들어온 게 이게 신미양요예요. 알겠습니까? 신미양요인데 근데 조선에서는 이거 신미양요가 발생하기 이전에 서양 애들한테 되게 반감을 갖게 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사실 대원군이 조금 잘못한 것도 있고 선교사를 왜 죽입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빌미가 된 거지만 우리가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된 사건은 뭐였냐면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내가 연도가 잠깐 기억 안 나는데 이게 1868년이네요. 1868년에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페르트. 얘는 독일이야, 독일. 알겠어? 이 독일 아이인데 뭐 이게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다 이제 동아시아로 몰려가지고 뭔가 이익을 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제국주의 시절이니까 뭐 이제 얘는 이제 독일까지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독일은 통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독일인데 얘도 마찬가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려고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서 온 건데 조선이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하잖아, 맞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을 개항시킬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짜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중학교 때 들어본 적 있는 사건이죠. 이거 오페르트 땡땡 사건이라고. 소연아, 들어본 적 있죠? 오페르트 땡땡 사건이 뭡니까? 땡땡이 뭘까요? 소연 씨, 중학교 때 들어본 거. 오페르트 땡땡 사건. 도굴. 맞아, 도굴. 뭘 도굴했어, 이 새끼들이. 이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애들이 뭘 도굴한 거야, 도대체? 문화유산 도굴할 게 뭐가 있지, 우리나라에 지금? 부처님 무덤. 그 무덤이 한두 개입니까? 조선에 무덤이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무덤. 왕도 아니고, 그렇지, 맞아요. 흥성대원군의 아빠 남영군의 묘를 갖다가 도굴한 사건. 알겠어요? 흥성대원군 아빠 남영군이거든. 묘를 왜 도굴하는데, 도대체? 근데 쌤 갔다 와서 그 남영군의 묘가 있는데 갔다 와봤거든요. 그 명당입니다. 우리 영화 중에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도 최근에 있었잖아. 그게 남영군의 묘를 그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 대원군의 아버지 묘 자리 가보면 알겠지만 풍수지리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입니다. 정말 멋져요. 와, 여기다 묘를 자리를 하면 정말 내가 세계를 정복하겠구나 할 정도로 되게 이게 아늑하고 한 가봤다 예산인가 그래. 이게 충남 예산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남영군의 묘 갔다 왔습니다. 쌤 진짜 갔다 왔는데 하여튼 남영군의 묘를 도굴한 이유는 뭐냐면 얘의 아이디어는 그거야. 조선을 개항하려면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얘네들은 조상님을 되게 중요시 않구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묘가 묻혀있는 데가 거기니까 거기 묘를 갖다가 도굴 해가지고 협상의 수단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 이런 미친 아이디어. 이게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페르트 도굴. 자,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은 사실은 평양 국민들한테, 평양 시민, 백성들한테 이제 원성을 샀던 사건이었다면, 이거는 흥선대원군을 빡치게 했던 거였죠. 이해됩니까? 자기 아버지 묘를 파다가 협상의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거니까. 이거 파갔을까, 못 파갔을까, 이거? 오페르트 애들이. 못 파갔어요. 아니, 이 최고 권력자 흥선대원군의 그 아버지의 묘인데 그걸 대충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파니까 안에 돌도 들었고, 안 파지지, 당연히 그게. 실패합니다. 알겠습니까? 실패했긴 했지만 이거
흥선대원군이 이 소식 듣고 난 뒤에 와, 쟤네는 정말 미친 애들이구나. 성리학자, 이게 성리학의 나라 이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몇 자를 파가지고 그걸 협상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독일 애들도 있었지만 미국 애들 그 젠킨스라고 하는 애도 있었어. 사실은 이 교과서에는 그냥 오페레트 도굴 사건 이렇게 많이 소개하지만 사실 이 미국인이었던 젠킨스도 있었어요. 젠킨스 얘는 미국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합당해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겪으니까 조선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은 쟤네들 이제 답이 없다. 상종을 못하는 나라 이 애들이구나, 오랑캐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죠. 이해됩니까? 자, 아까 그랬듯이 다시 이제 신미양요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신미양요에 발단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잊혀졌다가, 알겠습니까? 1866년에 이 사건 나면서 막 잊혀져 있다가 71년에 미국이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신미양요예요. 마찬가지로 구실은 그렇지만 목적은 뭐야? 이 통상 요구입니다. 통상 요구.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자는 거지. 너네 개방해가지고 우리랑 우리 상인들이 와가 장사할 수 있게 해줘 하는 통상 요구 조건으로 쳐들어온 거였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 얘들아, 신미양요나 병인양요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쟁 과정 알면 좋겠지만, 중요한 어떤 그 전투는 있었죠. 어제연, 광성보에서 열심히 싸웠죠. 그렇지만 되겠습니까? 이 당시 신미양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승리한 거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다. 알겠습니까? 전사자가 이 조선 측에서는 거의 300명이 육박해요. 300명이 죽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강화도라든가 이런 데서 싸웠는데 처절하게 싸웠는데, 미군 측의 전사자는 몇 명이었을까, 이거, 이 당시에? 10명에 불과했거든요. 다 죽었어요, 진짜. 이 전쟁을 전해주는 어떤 자료가 좀 남아있는데, 조선인들이 정말 이악 물고 싸웠답니다. 저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할 정도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사실 패배한 거잖아. 맞죠? 이 패배한 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선이 항복을 안 하니까, 알겠습니까?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엔 그냥 두 손 들고 가버렸어요. 미국 애들이.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갖다가 승리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전사자 숫자만 봤을 때는 조선이 이긴 게 아니죠. 완전 처절한 전투였고, 거의 초지진, 덕진진 다 초토화됐습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미국이 진짜 얘네들 진짜 독종들이다 할 정도로 열심히 싸웠는데 퇴각합니다. 알겠습니까? 항복을 안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 게 신미양요예요. 알겠습니까? 얘들아, 이게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게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조선 사회에 던져준 충격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 이제 어떤 그 대외 정책을 마련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서양 애들하고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무역이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죠. 무조건 쟤네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 인식을 심어준 게 병인양요, 신미양요였고, 특히 이것만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다가 대원군께서 비석을 하나씩 다 세웁니다. 이건 전국 어디 가다 다 볼 수 있는 비석이야. 아마 구미에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포항에도 몇 개가 발견됐으니까, 내가 본 것만 해도. 알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 문구는 이거예요. 맞아요. 양이 침범. 맞아. 비전 즉화 주하 매국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가지고 전국에다 세운 이 비석 이름 바로 어디다 적어야 되지? 여기다 적을게. 척화비라고 하는 게 전국에 세워지게 되죠. 무슨 말이야?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하 매국. 황주희 씨, 적지만 말고 이게 뭐야? 녹화가 되고 있는데